어쨌거나 모병제로 해서 그러면은 안보상의 불안이나 무슨 위험 같은 거는 발생을 안 하는 건가요? 뭐 위험보다는 불안이 더 앞서겠죠. 우리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임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고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면서까지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지만 저희가 50만으로 낮출 때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불안들을 국회에 설명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는 아직 그 인상이 남아 있어서 50만 감축하는 계획도 아직 3년 남았는데 지금 또 감축을 이야기할 땐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혹시요, 여 실장님, 국방부하고는 뭐 인연이 워낙 깊으시니까 이 모병제로의 전환 또는 뭐 모병제 요소를 더 폭넓게 도입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혹시 국방부에서 무슨 입장이 있는지 여부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일단 국방부 제가 그 정책을 대표하는 인원에게 물어봤더니 국방부는 검토하지 않았고 입장이 없다고 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알릴레오에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는 모병제가 갖는 장점을 국방개혁 2.0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다 국가가 발전하면서 더 많이 반영하는 그 방향성에는 뭐 전 이의 없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병력 편제를 보면 사실은 우리의 육군 이제 전체 군병력 중에 육군이 압도적이고 육군 병력 중에는 DMZ 155마일 이 아래 남쪽에 집중적으로 전투사단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전투사단 두 곳이 1년씩 번갈아가면서 저희 있을 때는 철책선 방어를 하고 안에 GP는 지금 다 나왔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특수부대들이 아주 최강 전력의 부대들이 GP 안에 들어가 있어. 11개소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 있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개 사단이 교대하면서 철책을 지키고 그 뒤쪽에 예비사단이 교육사단이죠. 말하자면 그게 하나 있어 늘 훈련만 하고 있고 거의 죽어나거든요. 1년 내내 훈련만 합니다. 그런 사단들은. 그렇게 3개 사단씩 이렇게 또 편제가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병력이 다 북쪽에 몰려 있어요. 근데 이 병력은 사실 감축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현재 무기 체계나 이제 부대 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체계 발전 그다음에 각 부대별로 작전 가능되는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일부 사단 및 군단 수는 국방개혁 2.0에서 감축은 시킵니다. 예, 군단도 뭐 여러분 아시는 육군단이라든가 전방에 있는 몇 개 사단도 감축을 하는데 그 대전제 조건은 우리가 155마일에 대한 방어 작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을 감축했을 경우에 실제 위협이 커지기보다는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그 불안감이 커지는. 네, 워낙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뭐 저는 평화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저희 정체성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맨날 약하다는데요. 북한하고 하면 진다는데요. 아니 근데 그 수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7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18위 정도고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는 군사력도 군사력입니다만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5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GDP 규모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 있고 과거에 병사가 했던 것들은 지금 무기와 장비로 대체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어찌되었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이게 역대급 군비 증강으로 바뀌면서 이게 남북 관계에 상당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전략적으로 북한에 현존하는 위협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비핵화가 실패했을 경우에 그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에 또 주변 국가들의 위협 여기에 그런 존재하는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서도 남북한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을 어떤 분야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평화체제 또 비핵화 완료 이런 부분들을 어떤 국가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판단하기엔 병력 감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분야라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정은 위원장도 병력 감축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협이 어떤
그 실질적인 북한의 어떤 행동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 비교해 보면 상대방이 능력과 의도를 가졌을 때 이것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북한하고 싸워서 지냐, 명확하게 북한하고 재래식 전쟁을 한다면 한국군만의 힘으로도 분명히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한 40년간 이루어놓은 이런 경제발전 성과가 이김에도 불구하고 다시 1960년대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건 너무나 허무한 승리인 거죠. 그러면 아예 북한 자체가 그러한 의도 자체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한국군 전력도 최대한 증강시키고 아울러 한미 동맹을 통해서도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거지 우리가 뭐 질까봐 그런 거 아니고 혹시라도 한국군이 질까봐 지금 뭐 이렇게 무기 사오냐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 보수 언론에서는 한번 진다는 얘기 보도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지면 지는 거죠.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사는 내면 안 됩니다. 국방의 고무 관점에서 사냥인 것 같아요. 예, 있을 수 없는 관점이죠. 예, 그게. 절대 한국군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니 한국은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국민 총생산액이 36조 원이랍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가 48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민 총생산을 추월한 지가 한참 됐는데 예. 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지지 않습니다. 예. 국방부가 진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 퇴역하신 장군님들 중에는 진다는 아, 그분들도 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겨도 의미 없는 승리가 달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의도 자체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 자, 근데 그 말씀은 옳은데 사실 뭐 제가 국방부 계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북한이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그럴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북한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쟤들이 지금은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미환해권이 손잡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그런 신무기들을 그렇죠. 예. 한반도 상공에 끌고 오고 항공모함을 핵모를 한반도 해역에 끌고 오고 등등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목졸라 죽일 수 있다. 따라서 저들이 그런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는 때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격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라고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국방부에 계신 분들이나 군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그런 마음조차 못 가질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물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부메랑으로 또 북한은 그러느라고 핵을 그 개발했잖아요. 부메랑이 이제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작년에 남북한 그 정상께서 세 차례 만나서 그런 시대에 이제 종지부를 찍자 했는데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안 지켜지고 있는 게 뭐 북한의 잘못도 있고 미국의 잘못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약속했던 단계적 군축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또 큰 불안 요인을 만들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국방을 포기하자, 뭐 병력 감축을 30만 원을 줄이자는 게 국방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효과적인 국방력을 갖추되 예, 한반도 평화를 병력 감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병력 감축은 남북 관계가 다시 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상호 감축도 논의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 의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원론적으로 뭐 100% 찬성합니다. 국방부도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강성 하드 파워만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역사상 전쟁 중에 오해가 원인이었던 발발 원인이 그런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한반도에서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방부도 북한과 군사회담을 통해서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최소한 그런 오해로 인해서 어떤 교전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겸하고 있고 이 손자가 적을 상대하는 방법을 4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공성, 벌병, 벌교 요게 이제 아래 3단이고 진짜 중요한 가장 최상위의 방책은
벌모라고 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갖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그런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노력. 다음에 9.19 군사회처럼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오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